동탄 대표 국어학원 대치코어 국어학원입니다. 2024년 2학기 중간고사 이솔고 2학년 시험지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험은 독서 영역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독서 교과서는 쓰지 않고 23년, 24년 그 모의고사 문제, 2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주고서 그것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모의고사를 12문항을 냈고, 그리고 모의고사와 외부 지문, 그리고 기타 지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교과서는 전혀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모의고사 지문을 토대로, 그리고 외부 지문과,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지문 하나를 첨가해가지고 이렇게 문항 구성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뭐 영역별 이제 분포를 좀 보시면요. 그리고 인문이나 뭐 예술과 같은 지문들은 조금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쉽게 여기는 영역이라서 네, 문항수가 크게 많이 배정이 되어 있지 않는 걸로 한 지문씩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나 어휘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어려운 주제인 사회과학기술 영역이 총 5지문이나 배정이 돼가지고 비교적 아이들이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문제 분석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첫 지문은 기타 지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학습지에서 제시된 지문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작가 세라골드 헤이건의 공간혁명이라는 책의 내용에서 발췌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의고사 문제나 혹은 교과서에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선생님 개인이 읽었던 책을 보고서 그 내용에 있는 것을 발췌해서 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23년 3월 2학년 모의고사 중 발터 베냐민과 도시산책사의 사유, 그 모의고사 지문, 네, 그 지문과 연계한 내용의 출제라고 보여집니다. 문항 유형 자체는 까다롭지 않았어요. 이 두 개는 기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사례적인 문제가 하나 나와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난도가 좀 높게 잡힌 이유는 이 지문이 좀 예측할 수가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금 소폭 좀 체감 난이도를 좀 높여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연계 지문에 대한 꼼꼼한 이해가 없었으면은 상당히 풀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자, 그리고 예술 지문입니다. 자, 예술 지문은요. 자, 모의고사와 외부 지문이 섞여 있는 형태로 되는데, 자, 역시 학습지로 제시한 지문이 아닙니다. 자, 여기 19년 수능 특강 보이시죠? 네. 지금 24년 3월 모의고사에 있는 새롭게 읽는 서양미술사와 관련되어 있는 19년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문 이해도를 확인하는 문항 2개가 우선 보이시죠? 네,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사례적용 문항도 하나 보이고요. 네, 그리고 어휘, 가장 쉬운 어휘 문항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이는 걸 보면은 수능 문항 구성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문제를 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과 인문 지문은 같은 카테고리로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제시가 되어 있는 그 학습지 지문을 그대로 출제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항 수준은 낮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시한 걸 그대로 냈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사회지문. 네. 사회지문이요. 보시면은 총 두 지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잘 보시면요. 지금 제시된 지문은 학습지로 제시된 거 요거 하나.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돼 있지. 18년 3월 지대론과 변천과 마셜 지대론의 내용. 그러니까 18년 3월에 모의고사를 냈다는 거. 그리고 15년 수능 완성에 나오는 조세의 공평성 부가원리 같은 것들을 낸 것을 보면요. 이거는 아마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제시를 해준 그런 교재만 달달달달 외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근거로 이제 비슷한 주제를 가진 그런 지문들을 얼만큼 잘 분석하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뭐 비슷한 이제 그 제시 지문으로는 23년 3월 신민법 강의랑 24년 6월에 납세 의무 폭력 확정 소멸, 이 지문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것과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례 적용 20번, 21번 지문, 여기 상난이도에 해당하는 여기 부분 보이시죠? 뭐 사실상 최상위 등급은 여기서 갈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내용도 좀 까다로웠고 문제 적용도 만만치 않았다, 영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술 지문 2문제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혹시 기본 내용 확인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자, 19년 수능 특강의 내용을 넣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문항 자체는 어렵진 않았지만 역시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그런 문제를 냈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총평하겠습니다. 자, 문항 유형이 뭐 전체적으로 이상한 유형 없이 수능 독서 유형을 그대로 존중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아이들한테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그런 내용 자체를 좀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학습하지 않았던 주제만 유사한 그런 지문들을 냈다는 것에서 난이도는 비교적 좀 높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수능형 문항이었어요. 앞으로 이솔고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잘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내신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수능 독서를 함께 공부하는 효과를 주기 위한 출제 의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학교에서는 독서 교과서 자체를 좀 외워가지고 그것을 모의고사 지문과 연계해서 내는 형태의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시문 자체 그 응용보다는 그 선지를 좀 까다롭게 꼬아서 내는, 말 그대로 날장난을 가지고 낚는 그런 문제들의 유형이 많았는데, 이번 이솔고 2학년 문제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정통 수능형 문항을 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에 얼만큼 빨리 많이 적응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점수 차이가 좀 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향후에도 이런 문제 유형이 계속 출제가 된다면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수능 학습에도 도움이 될 거라 예상이 돼서 바람직한 유형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시코어 구간을 준비한 이솔고 2학년 중간고사 내용을 마치고요. 항상 저희 대시코어 국어는 학생들을 위해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